자, 15번 문항은 그 문제 의도 자체가 뭐냐면 문제 의도 자체가 뭐냐면 그겁니다. 저기 뭐야 0분의 0꼴을 만족시키는 애를 계속 찾는 거. 근데 의미 아닌 실수에 대해서 대입을 하거든. 그러니까 의미 아닌 실수에서 대입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의미 아닌 실수 f 알파라는 양수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f의 4알파 빼기 3 얘가 0이면 얘도 0이어야 돼. 근데 알파랑 4알파 빼기 3 보통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만약 알파랑 4알파 빼기 3이 다르다라고 가정을 하면 4알파 빼기 3은 fx가 0이 되는 또 다른 양수근이니까 걔를 다시 분모에 또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알파 4알파 빼기 3 16 여기다 4배 하면 4배 4알파 빼기 3 해서 빼기 3 하니까 16알파 빼기 15 그쵸? 이런 식으로 만약 원하더라면 쉽게 말하면 얘가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이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x는 알파에서 fx가 0이 되는 양수 알파가 존재한다라고 만약 가정하면 f알파가 0일 때 f4알파 빼기 3도 0이어야 되고 그럼 4알파 빼기 3도 만약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 그쵸? 양수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또 다른 어나더가 계속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계속 필요하게 돼, 근이.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 3차니까 제한된 자리가 있는데 계속 그럴 수는 없고. 근데 그럼 이제 내가 확실한 거는 알파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가 0이 되니까 만약 이런 무한 루프를 끊으려면 4알파 빼기 3이 새로운 것이 어나더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이면 돼. 근데 기존에 있는 거라고 내가 가정을 해볼게. 그럼 4알파 빼기 3이 알파인데 그럼 알파가 1이 나와야 돼. 근데 그러면 F1이 0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문제에서 F 뭐로 막아놨죠? F-1과 F1의 곱이 마이너스 96이니까 F1은 0이 될 수가 없어. 그럼 F1이 0이 될 수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양수근 알파가 존재하면 어나더는 반드시 존재해야 돼.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fx가 0이 되는 애가 양수 쪽에 하나라도 있으면 두 개는 무조건 갖고 시작해야 돼. 그러면 만약에 그럼 이제 얘가 0이 됐으니까 얘한테도 뭐가 적용이 돼야 돼요? 또 4알파 빼기 3이 적용이 돼야 되잖아. 그럼 얘를 4알파 빼기 3에서 나온 애가 또 누군데? 16알파 빼기 얼마예요? 15지? 그치? 그러면 얘가 어나더면 얘가 0일 때 또 누가 필요해? 근이 또 필요하잖아. 3차밖에 없는데. 맞죠? 그러면 얘가 문을 닫는다라고 표현해 볼게. 그럼 얘가 문을 닫으면 사이클을 끊으려면 얘가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이면 돼 또. 근데 16알파 빼기 15가 알파려면 또 알파는 또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16알파 빼기 15면 또 뭐 해야 돼? 4알파 빼기 3이니까 12알파가 12. 알파는 또 뭐 해야 돼? 다 그럴 수 없어. 어나더 해야 돼.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양수근을 가지는 순간 모든 근은 계속 어나더를 요구하게 돼. 그럼 안 돼. 3차 방정식밖에 없는데 계속 근을 요구하는 셈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조건이 그러니까 이거 원래 기출이거든. 기출인데 거기서 살짝 비튼 게 뭐냐면 옆에 극한식이 하나 더 있어. 근데 그 극한식은 뭐라고 돼 있냐면 x가 마이너스 알파로 가.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는 앞에 극한식은 뭐에만 적용돼? 의미 아닌 뭐에만 적용이 돼요? 실수에만 적용이 돼. 앞에 극한식은 의미 아닌 실수만 적용이 되니까 이 문을 닫는 방식이 그쵸? 기존에 있는 걸로 회귀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경계를 넘어가도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알파 양수였고 알파 양수인 순간 4알파 빼기 3은 무조건 어나더 양수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 16알파 빼기 15가 만약 뭐를 넘어가내면 경계를 넘어가내면 이 극한식에 다시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야. 0이 되더라도. 그러면 경계를 넘어갔다는 얘기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구조를 알파 4알파 빼기 3 그럼 얘가 뭐가 될 거냐면 양수근인데 그 다음 나오는 16알파 빼기 5는 뭐가 돼버리면 음수면 뭐가 돼? 상관없는 거지. 극한식에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양수근을 어나더로 계속 가질 수는 없어. 문을 닫아야 돼. 근데 문을 닫는 방식은 루프로는 안 돼. 걔 중에 하나로 돌아오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경계를 넘어가야 돼.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 베타 오른쪽을 볼게.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으니까 f 마이너스 2알파가 0이 되잖아.
그러면 음수근 베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음수근 베타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얘는 2분의 베타 더하기 1 집어넣었을 때도 또 0이 나와야 되거든. 0분의 0꼴이니까. 그럼 얘가 문을 닫으려면 2분의 베타 더하기 1은 다시 뭐가 돼야 돼? 베타가 돼야 되죠. 그러면 베타는 뭐가 돼야 되냐면 2가 되니까 문을 못 닫아. 그럼 문을 못 닫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음수근 베타를 가지면 어나더 음수를 또 가져야 돼. 근으로. 그죠? 그러면 2분의 베타 더하기 1이 만약 또 음수근을 가진다라고 치면 얘는 또 뭐가 돼야 돼? 2분의 1에 다시 2분의 베타 더하기 1 얘를 집어넣었을 때 다시 0이 돼야 되잖아. 맞죠? 그럼 얘가 만약 여기서 이제 끝을 맺으려면 이게 0분의 0꼴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얘가 기존에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 정리를 해볼게. 얘 정리하면 얼마죠? 4분의 베타 더하기 2분의 3인데 얘가 만약 베타라고 가정하면 얼마? 4분의 3베타는 얼마가 되고 2분의 3이 되고 베타는 또 2가 돼. 그럼 그 말은 얘가 기존에 있는 걸로는 안 되니까 얘는 어나더여야 돼. 그러면 얘가 되면요. 다시 적을게. 4분의 베타 더하기 뭐가? 2분의 3이 다시 2분의 베타 더하기 1이 되면 4분의 베타는 넘기니까 얼마? 2분의 1이니까 또 베타는 뭐가 돼? 2가 돼.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는 구조 자체가 애초에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수근을 가지면 어나더를 가져야 돼. 기존에 있는 거랑 겹칠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 막아놨어. 그렇죠? 양수근을 가지면 계속 양수근을 가져야 되고 음수근을 가지면 계속 음수근을 가져야 되고 그럼 그걸 막으려면 뭐 할 수밖에 없어. 베타가 음수근이고 2분의 베타 더하기 1이 뭐라면 다시 음수라면 그 다음 나오는 거는 뭐가 돼서 양수가 돼서 더 이상 극한식이 적용이 안 돼야 돼. 그러면 양수 몰빵, 음수 몰빵이 아니니까 결국 우리한테 남은 선택의 가지수는 뭐냐면 양수에서 경계 넘어가서 뭐가 된 경우? 음수. 그럼 음수근은 몇 개가 있는 거야? 한 개가 있는 거지. 그럼 음수근은 이제 한 번에 끝을 내야 되니까 얘가 실질적으로 베타가 되는 거야. 양수. 그치?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 음수인데 얘가 음수근이면 베타가 음수근이면 2분의 베타 더하기 1도 0이 돼야 되잖아. 근데 얘는 뭐가 되면 돼? 양수가 되면 되지. 그럼 끝나. 근데 그럼 얘가 양수면 얘는 누구예요? 그러면 해봐야 돼. 얘가 얘일지 누구일지. 얘일지는 해봐야 돼.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지. 어떻게? 2분의 베타 더하기 1이 알파든지 2분의 베타 더하기 1이 4알파 빼기 3이든지 베타는 16알파 빼기 15니까 관계식 하나 있고 얘가 양수 뭐로 끝날 때? 음수로 끝날 때. 그럼 한 번 더 해야지. 한 번이 뭐냐면 이제 베타가 있고 2분의 베타 더하기 1이 어나더지. 음수근.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저쪽 누구? 4분의 얼마죠? 4분의 베타 더하기 얼마? 2분의 3은 이제 뭘로 나와야 돼? 양수로 나와야지. 그럼 얘가 양수로 나오려면 아까 양수근이 끝나려면 양수근은 뭐만 있어야 돼? 그럼 이제 반대로 알파 하나만 있고 4알파 빼기 3은 뭐가 되는데? 4알파 빼기 3은 음수가 되는데 그럼 이 음수가 또 얘인지는 모르잖아. 그러면 다시 또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보면 되지. 결론은 뭐냐면 처음에 문제가 세팅되는 상태 자체가 양수근을 가지면 어나더 양수근을 계속 가지는 구조로만 세팅되어 있어. 그 루프를 끊으려면 경계선을 넘어가서 음이 아닌 실수에만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양수가 돼야 되고 그쵸? 양이 아닌 실수에만 적용이 되니까 음수가 돼야 되고 그거밖에 없어. 자, 답을 다시 정리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0이 되면은 그것도 완전 뭐가 0이 되면? 알파나 베타 관계 넣어봤을 때 0이 되면 그건 아무 상관없어. 그거는 0분의 0꼴 만족하면 되는 거고 경계를 넘었다라는 표현은 양수다가 음수가 되면 음수인 수는 이제 첫 번째 극한식의 분모에 다시 안 집어넣어도 되는 거야. 왜냐면 분모에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 되면서 뭐가 돼버리니까
0분의 0꼴을 만족하는 분자가 0이 되는 또 다른 애를 찾아야 되거든. 그렇지? 근데 0분의 0꼴을 만족하고 나온 애가 경계선을 넘었다. 양수나 그 음수를 넘어가 버리면 그 극한식의 분모 자리에 다시 안 들어가도 되는 거지. 결론을 말하면. 우리 15, 16 이어서 풀 겁니다. 15 정리된 사람은 16 가도 돼요. 한수처럼 이렇게 자료를 받아간 사람이 제보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자료를 풀고 있는 사람도 제보를 하세요. 그러면은 모두가 풍성해지잖아. 그렇죠? 아니 문제가 좋은 거니까 여러분 정도 되는데 못 풀게 까다롭게 만든다 그러면은 설마 이상한 문제일 리는 없잖아. 그러면 서로 다른 자료에서 각각 좋은 문제만 다 뽑을 수 있잖아. 윈윈이잖아. 피곤한 건 내가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쵸? 서로 나도 좋은 일이죠. 그죠? 각 자료에서 좋은 문제만 선별이 되니까. fx값은 안 구하고 요 케이스가 맞아요. 이거 맞죠? 네. 7분, 마이너스 7분의 1, 7분의 5, 14분의 13. 마이너스 7분의 3 나와가지고. 아, 7분의 1이 맞는 것 같아. 8, 3, 24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수열 문제로 가볼게요. 근데 내가 수열 문제를 풀다가 느끼는 건데 대부분의 수열은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수열 자체가 역사가 되게 오래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말로 옮기면 진짜 간단합니다. 말로 옮기면. 근데 말을 안 하고 수식으로 표현하려니까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샘플링을 해볼게. K는 2라고 그냥 간단하게 샘플링을 하면 1이 되고 1은 K보다 작으니까 K를 2를 곱해서 2가 되고 2는 2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4가 되고 그럼 2가 돼. 그쵸? 그러면 그런 순간 주기성이 발견이 돼. 그러면 주기성이 발견되는 순간 내가 어떻게 했냐면 나머지가 얘는 가만히 봤더니 주기가 2인데 A2잖아. A2니까 나머지가 0, 나머지가 1. 그치? 그러면 1, 2, 3, 4. A4는 나머지가 얼마이네? 다시. 나머지가 0이네지. 그러면 48은 나머지가 0이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똑같은 게 나오겠지. 주기가 반복되니까. 그치? 한 번만 더 해볼게. 한 두 번만 더 해볼게. K가 3이면 1, 3, 9가 되고 그 다음에 7 얼마? 5, 3 주기가 떴어. 4개가 떴죠. 그럼 그 4개를 A2니까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 2, 3, 0, 1이었거든. 1, 2, 3, 4, 5 그러면은 1, 2, 3, 4 A4가 4로 나눈 나머지가 0이야. 그러면 48도 얼마니까? 0이니까 됐지.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K가 이제 한 5를 해볼게. 그러니까 1, 5 얼마가 되는데 25가 되는데 뭐 하기 시작했냐면 적기 귀찮아진 겁니다. 맞죠? 근데 적기 귀찮아졌는데 여기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K4를 했을 때 1, 4, 16이면 어떻게? 14, 12, 10, 8, 6까지 이렇게 주기가 만들어지잖아. 근데 주기가 가진 특징이 뭐냐면 주기는 뭐죠? 일정한 간격마다 다시 반복된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A4랑 누가 똑같아야 되는데? A48이 똑같아야지. 그러면 그 말은 결국 A4하고 A48이 간격을 주기가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메꾸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근데 메꾸는데 그러면 주기를 어떻게 판단해요? 그러면 내가 얘는 1하고 4랑 16이 되니까 16이 되는 순간 16에서 어디까지 와야 주기가 되죠? 4까지 와야 되잖아. 그럼 16에서 4를 빼면 뭐가 돼? 12가 되지. 근데 몇 칸씩 떨어지죠? 몇 칸씩 떨어져? 2칸씩 떨어지니까 2 곱하기 뭐가 돼? 6이 되거든? 근데 실제 시작은 나는 16에서 떨어뜨렸지만 16에서 6번을 갔다는 얘기잖아. 근데 실제 몇 번이 있어, 앞에? 한 번. 그럼 그 말은 누구하고 누구의 갭을 뺀 다음에 16, 두 번째랑 세 번째에서 갭을 빼서 12가 나오면 그 12를 6으로 나눠. 6번이지. 거기다 1을 더해. 그게 주기야. 그럼 7이잖아. 그러면 그 7을 44로 나눌 수가 없지. 그럼 이제 여기다 다시 적용하면 1, 3, 9였으면 9에서 3을 빼. 9에서 3을 빼면 얼마야? 6이잖아. 6은 2 곱하기 3이니까 한 번을 더해. 주기는 4네. 4니까 44를 어떻게? 나눠. 맞죠? 자, 답을 구합시다. 그러면 지금 한 작업이 뭐냐면 처음에는 뭐를 한다? 샘플링을 해봐. 말로 고치면 주기 보는 순간 주기는 100% 규칙성이거든? 그러면 규칙성을 어떤 특정한 행동으로 어떤 패턴으로 바꿔. 그럼 내가 바꾼 패턴은 뭐냐면 4에서 16이 되면 16과 세 번째에서 두 번째의 갭을 2로 나눈 거에다 하나 더한 게 계속 주기가 돼. 그럼 그 주기로 나누기만 하면 돼. 그러면 숫자가 점점 커지니까 제곱은 금방 커지잖아. 금방 커지다 보면 44를 뭐 할 거야? 금방 넘어가겠지. 그죠?
그래서 손풀이에 적어 놓은 거는 수식 해설지의 그 풀이고, 요거는 내가 말로 말로 설명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풀이, 지금 한 풀이고. 그쵸? 근데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네. 식을 만들기가 되게 힘들거든. 그러면은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해도 어떤 거? 주기성을 발견하는 순간 얘는 약수 배수 문제랑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 정도만 생각을 해. 그래서 이 수열을 했으면 수열 하나 더 해볼 건데 똑같은 패턴으로 할게. 똑같은 패턴. 문제가 똑같다는 뜻이 아니라 행동이 똑같아. 행동이. 어떻게? 수열에서 요구하는 행동을 내가 말로 고쳐. 그래서 샘플링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지 규칙성을 찾아. 모르고 그 수열을 안 넣네? 보충해도 안 넣나? 이런. 다음 회차에 넣을게. 그 세 개가 한 세트 하나 더 연습하고 가야 되는데. 그죠? 그거 됐으면 9번으로. 9번이 조금 어려워서 그 중간다리로 요 방금 같이 해석하는 중간다리가 하나 더 필요했는데 요거 마무리 지어서 9번까지 가세요. 네. 9번도 행동으로 옮겨. 무슨 말이냐면 이 수열은 전에 말했듯이 어떤 특정한 조건이나 뭔가를 찾으라는 거니까 수식이 복잡하게 나와도 그 수식을 해석하면 결국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특정한 행동. 그 행동을 찾아. 9번. 수식을 풀려고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의미를 찾아.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을 겁니다. 그쵸? 절대값은 수식으로 풀어야죠.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래서 그거 정도는. 그러면 절대값을 해석하면 이거야. 이 수열은 양수면 다음항을 절대값을 2배를 해. 양수면 다음항을 절대값을 2번을 하고 음수면 절대값을 그대로 유지시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샘플링을 하면 어떤 항이 4면 다음 항은 절대값을 2배를 하니까 8 아니면 마이너스 8이고요. 그치? 어떤 항이 마이너스 4면 음수항이니까 절대값을 똑같이 유지시켜. 4나 마이너스 4. 그치? 절대값의 의미 자체는 그겁니다. 양수면 절대값을 2배로 만들고 선택할 수는 있지. 그치? 근데 양수가 되면 절대값이 계속 2배가 돼야 돼. 음수면 양수, 음수, 절대값이 똑같은 거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뭐를 하고 선택을 하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A8이 맥스, 이게 맥스를 찍었고 A9의 절대값이 뭐라고 하냐면 얘의 절대값이 16이래. 맞죠? 그러면 얘가 만약 진짜 양수 16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6을 만들 수 있는 애는 마이너스 16이거나 8이거나
마이너스 8은 안 돼. 8 요 세 개밖에 안 돼. 근데 16도 못 만들어. 왜? 16이 나오면 16은 양수니까 작용에 의해서 절대값을 몇 배 시켜야 돼? 2배. 그러면 A9의 절대값이 16일 때 실제로 A8이 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8밖에 없어요. 그치? 왜냐면 마이너스 16이면 16을 만들 수는 있지만 A8이 최대가 아니고, 그치? A8이 16이라면 절대값이 2배가 돼서 A9가 32나 마이너스 32가 나와야지 절대값이 16이 못 나오고, 그쵸? 마이너스 8은 당연히 못 나오지. 8이나 마이너스 8만 나와야 되니까 다음 항이. 그러니까 결정이 나. 뭐로 결정이 나요? 그러면 누가? A8이 뭐인 것과 8인 것과 A9가 마이너스 16으로. 그럼 계속 마이너스 16이어야 돼. 그러면 다시 봐. A1이 1이야. A8은 8이고 A9부터는 계속 마이너스여야 돼. 얘가 맥스여야 되거든. 그치? 그러면 1부터 8까지 몇 번 절대값이 점프가 됐냐는 거야. 1, 2, 4, 8. 그러니까 1이 나오면 그 다음은 무조건 점프 되겠죠. 2나 마이너스 2로. 그치? 근데 8이 되려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기 6개의 항이 있는데 6개의 항이 있는데 몇 개의 양수가 있어야 돼? 무조건. 2번의 양수가 나와야 절대값이 두 번 점프가 되겠지. 그럼 나머지 4개는 뭐여야 되는데? 2개의 양수하고 뭐? 4개의 뭐? 음수여야죠. 자,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있어. 그걸 다시 더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샘플도 해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수열을 접근하냐면 이 문제에서 나오는 수식들을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로 바꿔. 지금 여기까지는 내가 바꾼 거야. 어디까지 정리정돈을 해놨냐면 1항부터 이제 2항부터 7번째 항 6개의 항 중에서 양수가 2번, 음수가 4번 나와야 한다까지 했어. 근데 더 디테일하게 정리할 수 있어. 더 구체적으로 정리가 가능해. 잘 읽어보세요. 아직 쓰지 않은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쓰면 더 디테일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행동을 더 디테일하게. 그 디테일은 누가 결정해요? 그러면 집합 AN의 모든 원소의 곱이 음수다. 그러면 집합 AN은 종류거든, 종류. 그러니까 AN의 개수를, 음수가 나오는 개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음수가 나오는 개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음수의 종류를 물어보는 거야. 음수의 종류. 집합이니까. 예를 들어서 A9항 이후부터는 마이너스 16이 계속되잖아. 10번이 나오든 20번이 나오든 홀수번이 나오든 아무 상관없어. 그건 하나야, 그냥. 집합 AN으로 치면 마이너스 16이라는 원소 하나지. 그치? 그러면 그것까지 쳐서 다시 정리할게. 그러면 2항부터 7번째 항까지 양수 2개, 음수 4번을 세팅해야 되고, 근데 A9항 이후로는 마이너스 16이 뭐가 되니까 계속 누적이 되니까 마이너스 16은 음수 한 종류는 확보를 했고, 그러면 음수를 4개 해야 되는데 4개 중에서 음수의 종류는 몇 종류가 나와야 돼요? 추가적으로. 음수의 종류는 2종류가 나와야지. 4종류는 불가능해. 음수의 종류가 4종류가 나오려면 서로 다른 4개의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서로 다른 4개의 숫자가 나오려면 양수도 4개가 필요해. 점프를 4번 해야 되니까. 맞죠? 그러면 칸은 6칸밖에 없고 음수 4개인데 양수 2개니까 점프는 2번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내가 채워야 되는 거는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 내가 채워야 되는 건 음수 몇 종류? 2종류. 근데 개수는 4개, 양수 2개. 그치? 근데 거기에 최대 최소니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소라고 치면 음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 있을 거거든? 그러면 최소가 되려면 음수의 종류는 몇 종류였는데? 2종류였으면 최소가 되려면 당연하게 누구를 써야 돼? 2종류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8을 써야지. 최소가 되려면. 최대는 반대겠지. 마이너스 2랑 4를, 마이너스 4를 써야겠지. 그러면 그 조건에 맞는 행동을 이제 해. 그래서 얘는 조건에 맞는 수열을 찾는 건데 하나하나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지를 바꾸고 방금 전에 풀었던 거는 어떤 규칙적인 패턴이잖아. 근데 그 규칙적인 거를, 규칙성을 되게 디테일하게 찾아야 돼. 디테일하게. 아까처럼. 개수가 늘어날 때 주기가 어떻게 되고 뭐로 나눈다. 이거 되게 디테일한 행동으로 결론이 되는 구체화시켜야 돼. 그 규칙성을. 잼민이가 올 때가 됐는데, 잼민이 원래 요 시간이 안 돼갖고 내가 수요일 날 들으라고 했더니 그래도 친구들이 좋다고 영상으로 봐도 이때 오겠다고. 그거 한 다음에는 5번 해볼게. 5번. 이거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기 힘으로 꼭 만들어야 됩니다. 이미 지침은 다 내려졌어. 양수 2번, 음수 4번 할 것. 최소는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8만 많이 쓸 것. 최대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 쓸 것. 그럼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8을, 예를 들어서 최소가 쉬워.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8을 많이 쓰려면 일단 빨리빨리 점프해서 8까지 가야 돼. 그래야 마이너스 8을 많이 쓰지. 그치?
자, 이 5번은 지난 시간 복습입니다. 얘 시간이 걸리면 안 돼요. 왜 지난 시간 복습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튀어나오는 삼각형은 무조건 무슨 꼴이라고 했죠? 닮은 꼴. 공통각, 세타. 그쵸? 대놓고 공통각은 어디고? 공통각. 세타로 잡으면 세타. 뭐, 가위표. 그쵸? 닮은 꼴이죠. 그럼 끝이에요. 그죠? 그거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닮음 찾아보세요. 주소를 어떻게 쫓아가요? 그러면 동그라미 공통각, 세타 공통각 가위표 가든지, 가위표 세타 공통각 가든지, 그치? 길이 다 나와 있죠? BA가 얼마래? 6이고, AC는 얼마고? 3이고, 코사인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삼각형 세 변의 길이 다 알려준 거지, ABC. 그치? 그 다음에 누가? 그 밑에 사인 값이, 사인이 바라보는데, 각이 바라보는 변의 길이 B 똑같은, 그렇죠? 삼각형이 PC 이렇게 있게 되잖아. 그러면 각이 바라보는 변의 비율 그대로 알려주는 거지. 여기가 4K고 PQ는 몇 K고 루트 6K고. 자, 닮음에서 K 값만 구합시다. K 값만 구하고 넘어갈게. K 값만 구하고 나면 나머지는 그 노가다죠. 길이 B 나오니까 길이 B를 제곱하면 넓이 B일 거고 끄트머리만 빼내면 되지. 그 다음 12번 갈 겁니다. 12번. 길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가 4K인데 AC가 3이었으니까 여기가 몇 K? 3 빼기 몇 K? 4K지. 그러면 길이 두 개가 K로 표시되지. 그쵸? 어떻게 표시돼? 공통각 세타 가위표가 3 빼기 4K 대 루트 6K이지. 그러면 커다란 삼각형에서도 공통각 세타 가위표를 찾으면 되지. 길이 B를. 튀어나온 삼각형은 무조건 공통각과 닮은 꼴이니까. 그죠? 그래서 닮음이 제일 찾기가 힘든 게 뭐? AA 닮음이라고 했죠? 미안. AA 닮음 하나 연습하고 가야 돼요. 그 보충문항에 있어. 보충문항. 프린트에는 없고 보충문항에 뒤에 보면 번호만 말해줄게. 21번. 삼각함수 내가 집어넣는 거 다 그겁니다. 튀어나온 애들이 다 닮음인 거. 삐져나오는 원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애들은 싹 다 AA 닮음이야. 공통각과 어떤 걸로? 공통각과 나머지가 같은 각으로. 그러니까 편의상 이름을 그렇게 부를게요. 공통각은 말 그대로 같이 쓰는 거. 나머지는 같은 각은 말 그대로 같은 거. 그치? 근데 그 구조가 AA 닮음이야. 그래서 21번도 닮음을 찾읍시다. 닮음. AA 닮음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얘가 닮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같은 각을 줬거든. 같은 각? 같은 각을 줬어. 우리가 길이 B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삼각비가 있고 사인 법칙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삼각비가 있다라는 거는 무슨 사인 법칙이지? 삼각비가 있다라는 거는 그 각도랑 각이 바라보는 변의 길이랑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그럼 우리가 전형적인 구조로 사인 A분의 A는 2R이잖아. 그래갖고 길이 B를 어떤 식으로 제시하냐면 세 개 중에 두 개를 알려줘. 삼각비를 알려주든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B, 반지름 길이 B를 알려주든 아니면
삼각비를 알려주고 각이 바라보는 변의 길이비를 알려주든 어쨌든 3개 중에 2개 알려줘서 길이 결정하는 게 있고 닮음으로 길이 결정하는 게 있는데 숨기는 거지. 길이를 처음에 길이에 대한 정보를 숨기는데 제일 쉬운 거는 각으로 숨기는 거. 이등변 삼각형이나 특수한 각으로 숨기는 거. 그 다음에 비율, 사인 법칙 통해서 숨기는 거. 제일 까다로운 게 닮음으로 숨기는 거. 근데 그 중에서도 AA. 그럼 얘가 이상한 거야. 왜 이상해요? 그러면 공통각이 없거든. 공통각이 없어. 공통각이 없어. 근데 이게 사람이 되게 특이한 게, 이 문제 만드는 사람이 난이도를 높일 때 어떻게 높이냐면, 정보를 어긋나게 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 3분의 2 파이, 원래 똑같은 각이 누가 있죠? 평행하다라고 하면 동의각과 억각이 같고, 그냥 각이 주어지면 막꼭지각이 주어지잖아. 그지? 얘를 3분의 2 파이를 막꼭지각으로 바꿔봐. 바꿔 말하면, 내가 무언가 각에 대한 정보를 할 때는 항상 막꼭지각도 염두에 둬. 그럼 막꼭지각을 갖다 집어넣으면 그럼 이제 공통각이 보여. 그러면 공통각 보이나요? 그럼 이제 다시 뭐라고요? 이게 작은 트릭인데 분명히 각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 저런 식으로 제대로 안 주고 막꼭지각이나 동의각이나 억각 같은 걸 이용해서 건너편을 줘. 그죠? 그러면 희한하게 안 보여. 그럴 때는 동의각이나 억각 통해서 보내버리든지 막꼭지각으로 위치를 이동시켜. 그러면 이제 누가 공통각이 돼? 요 C 얘가 공통각 3분의 2파이 공통각 3분의 2파이지. 그쵸? 공통각 그러면 조그만 삼각형. 그럼 이제 전형적인 AA 닮음이야. 조그만 삼각형 공통각과 3분의 2파이 공통각과 3분의 2파이 커다란 삼각형 닮음이야.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삼각함수 활용해서 길이를 숨기는 게 사인 법칙이 있고 뭐가 있는데 닮음이 있는데 사인 법칙은 어떤 식으로 사인 법칙 숨기는 건 이제 다 알 겁니다. 그죠? 사인 법칙 세 멤버 중에서 멤버 3명 중에서 각이 바라보는 편 외접원의 반지름 그 3명 중에서 2명을 고정시켜. 그지? 2개가 같은 변을 바라본다든지 2각이 비율을 알려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AA 닮음. 네, 요거 하고 이제 12번으로 가면 되겠네요. 미적처럼 보이지만 12번 수원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 12번 문제 푸는 아이디어를 그거를 얘기하면 여러분 삼각함수 문제 중에 그거 유명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사인에 뭐 4파이 빼기 x는 뭐 그죠? 2분의 1 이래가지고 삼각형이 만들어질 때 삼각형 넓이의 무슨 최대값 뭐 이런 문제가 있거든. 그럼 여러분 그거 그때 어떻게 풀었냐면 뭐 x 빼기 4파이 뭐 4파이 빼기 x 이런 애를 t로 치환해서 사인 t를 풀고 사인 t를 풀어서 교점 나오면 그 교점 여기 그때 어떤 작용을 했냐면 교점은 치환한 방정식에서 구하고 p가 이동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이 높이가 최대가 되는 점은 치환한 방정식이 아니라 원래 그래프로 돌아와서 원래 그래프의 높이를 따졌었거든. 삼각함수 문제 있잖아. 그 그래프 문제에서 넓이 삼각형 만드는 넓이 유명한 문제.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동일한 아이디어를 쓸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교점은 어디서 가져오고 교점은 방정식에서 가져오고 그럼 방정식이 좋은 점은 뭐냐면 방정식은 교점의 x좌표는 식을 변형해도 내가 x좌표는 변동이 없잖아. 그러면 거기서 가져온 x좌표를 원래 그래프로 가져가서 원래 그래프에서 무슨 좌표를 가져오고 y좌표를 가져오고 왜냐면 문제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첫 번째랑 7번째 점의 기울기가 어쩌고저쩌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따로따로 구한다는 얘기야. x좌표, y좌표를. 그러면 어떤 방정식을 만들어서 x좌표를 갖고 올 것이냐는 거야, 결론은. 난 어떻게 고쳤냐면 이렇게 고쳤습니다. 코사인 4제곱 x는 원래 뭐였죠? k 빼기 k를 1 빼기 뭐로? 코사인 제곱 x로.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코사인 4제곱 x는 빼기 얼마? k제곱 x는 k 빼기 1로.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점의 x좌표는 어디서 가져오고 교점의 x좌표는 이 방정식을 풀어서 첫 번째, 7번째 교점의 x좌표를 가져오고 맞죠? 여기서 x좌표만 갖고 오고 y좌표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고 코사인 몇 제곱 x로 돌아가고 왜 우리 코사인 4제곱 x 생긴 모양 알거든. 그치? 자, 그 아이 같이 가봅시다. 물론 각자 알아서 진행되고 있는 사람 아이디어 진행되고 있으면 그대로 계속 가. 그 다음에 코사인 4제곱 x 빼기 코사인 제곱 x를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려. 왜 그려요? 그러면 우리 삼각함수에서 나오는 교점은 다 대칭성, 주기성을 띠고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쵸? 네. 코사인 4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 x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어. 그래서 그 방법 딱 시도하고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도하고 있는 방법으로 풀어도 괜찮고 방법을 아직 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면 내가 말한 방식으로 가보세요. x좌표는 어디에서 구하고 치환한 방정식에서 구하고 그러니까 조작한 방정식에서 x좌표를 구하고 조작한 방정식에서 x좌표를 구하고 y좌표의 기울기 하려면 y좌표 필요한데 그건 다시 코사인 4제곱 x로 가고 그치? 그리고 코사인 4제곱 x 빼기 코사인 제곱 x를 그리려고 노력해보고 왜 그리려고 노력해봐요? 그러면 어차피 삼각함수에서 생기는 그래프의 교점들은 다 대칭성, 주기성이랑 관련이 있을 거니까
그래프가 복잡하지 우리가 그리는 일반적인 그 미분 쪽에서 그리는 그래프처럼 복잡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릴 수 없는 삼각함수도 아니고 그릴 수 없는 삼각함수들은 보면 알잖아. 코사인 안에 사인 들어가 있고 그죠? 복잡한 식으로 삼각함수 적용돼 있는 애들 말고 그래서 디테일하게 그리고 싶으면 이거 미분해 보면 되죠. 4 코사인 얼마에 4 코사인 세제곱 x에 마이너스 사인 x에 빼기 2 코사인 x에 마이너스 사인 x 그죠? 는 0 하면 되면 사인 x 그러니까 x는 파이 2파이 뭐 이런 애들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그냥 무시해도 되고 2 코사인 x로 묶으면 얼마? 코사인 제곱 x 빼기 코사인 x로 묶으면 2 코사인 제곱 x 빼기 1이거나 코사인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거나 그 값을 갖는 지점이 그쵸? 그래서 0 그 다음에 어디? 코사인 x로 묶이니까 2분의 파이 그치? 그래서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2분의 3파이 몇 파이? 2파이까지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치? 얘가 코사인 4제곱 x 빼기 코사인 제곱 x야. 그럼 여기다 뭐를 그어? k 빼기 뭐를 긋죠? k 빼기 1을 그어.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몇 번째? 여기서는 애초에 뭐만 갖고 온다? 조작한 방정식에서는 어차피 x좌표만 갖고 올 겁니다. x좌표만. 그러면 x좌표가 k 빼기 1이 되는 애가 뭔데요? 몰라. 그냥 알파라고 할게. 그러면 알파라고 하면 요 일곱 번째는 똑같은 현상이 반복됐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내가 P1을 알파라고 하면 P의 7은 뭐로 잡을 수 있냐면 2분의 3파이 더하기 뭐라고 잡을 수 있어? 똑같은 모양 반복된 거. 알파라고 잡을 수 있죠. 어차피 교점은 대칭성이나 그런 것만 찾기 위한 거잖아. 그러면 교점의 좌표는 여기서 가져왔으면 이제 얘는 버려. 얘는 어차피 x좌표 구하는 용도였거든. 그러면 기울기 구하려면 이제 원래 그래프로 다시 돌아와. 원래 그래프가 뭔데요? 코사인 4제곱 x지. 그쵸? 왜냐면 모든 교점을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기울기 그럼 이제 코사인 4제곱 x를 다시 그릴게. 그러면 코사인 4제곱 x는 뭔데요? 그러면 그냥 정상적인 코사인 우리 그래프 그리면 되잖아. 다 제곱해서 올린 그래프로. 그러면 코사인 4제곱 x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여기가 얼마? 2분의 파이. 여기가 얼마? 파이. 여기가 얼마? 2파이.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x좌표를 구현해. 얘가 실제 그 좌표 그래프일 거니까. P1은 어디 있을 거고, 요 간격만큼 떨어져 있어서 여기 P1이 있을 거고, P7은 어디? 2분의 3파이에서 여기만큼 떨어져 있어서 P 뭐가 있을 거고, 7이 있을 거고, 해당 지점은 x좌표니까 2분의 3파이 더하기 알파였고, 얘는 얼마였고, 알파였고, 근데 이 기울기가 뭐가 된다라고 나오죠, 문제에서? 마이너스 9분의 얼마? 9파이분의 2.
요게 된 사람은 14번으로 갑시다. 그래서 내가 한 아이디어는 뭐다? 교점의 x좌표하고 y좌표는 따로 구한다. 여러분이 실제 삼각함수 그래프 풀 때 방정식 그 문제 이런 거 풀어봤을 겁니다. 그죠? 어떤 막 4x 빼기 파이 그래프 있고 만나는 점들 중에서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 그러면 높이차가 얼마 나는지만 구하면 돼. 그쵸? 가로 길이가 2분의 3파이였으니까 높이차 나오죠? 높이차 나오면 그거 이제 방정식으로 풀어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알파 집어넣어 코사인 4제곱 알파 빼기 코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알파 4제곱 그래프 높이차가 얼마가 되도록 그냥 방정식을 풀면 돼. 각변환한 방정식을. 뭐냐고요? 14번. 이게 훨씬 쉬워. 풀이가 훨씬 빨라. 그래서 번개식이네, 번개가. 따로따로 구하는 게 따로따로 하는 게 훨씬 편하지. 한꺼번에 한꺼번에 구하려면 골치 아파. 그러니까 X좌표,
그냥 그래프 그리기 쉬운 걸로 x좌표만 구하고 x좌표 구한 걸로 그냥 다시 원상복귀 시켜서 구하면 훨씬 계산이 간단해. 바로 나오네요. 바로 나와요. 근데 이거 우리 삼각함수 내가 그래서 예시 들어보는 문제가 그거였잖아. 삼각함수 문제 중에서 그래프랑 왜 교점 구해갖고 넓이 최대가 되는 삼각형 구하는 기출문항 있잖아. 거기도 x좌표는 치환해서 따로 구하고 y좌표는 원래 그래프로 와서 구하잖아. 똑같은 방식으로. 아니 너무 복잡하게 별로. 14번을 한번 봅시다. 얘는 이 문제 하기 전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냐면 역함수 기본 움직이는 거 세팅에 대해서 그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뭔데요? 그러면 역함수는 움직임이 세 종류가 있어. 그러면 그게 내가 가장 기본 그래프 그릴게. 요게 기본 세팅이야. 하나도 안 움직인 거. 맞죠? 이게 기본이야. 이게 베이지. y는 x 있고 2x랑 로그 2x랑 역함수 관계인 거. 얘가 기본. 그 다음에 하나 움직인 애들이 있어. 하나 움직인 애들이 뭔데요? 그러면 원래 기본 세팅에서 얘가 갑자기 x축, y축 이렇게 움직여. 그러니까 멀어지지 이런 식으로. 요게 하나 움직인 거. 그치? 그 다음에 두 개 움직인 게 있어. y는 x가 있는데 두 개 움직인 애들은 뭐예요? 그러면 같이 멀어지든지 같이 가까워지든지.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럼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반대로 움직여. 얘가 올라가면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요. 얘가 내려오면 얘는 왼쪽으로 오고요. 반대로 두 개가 움직여.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셋 다 움직이는 게 있어. 셋 다 움직이는 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기본 세팅이 있는데 세 개가 다 같이 움직여. 다 같이 위로 가든지 다 같이 오른쪽, 왼쪽, 아래로. 그러면 차이점은 뭐예요? 그러면 세 번째만 유일하게 대칭축이 움직여. 세 번째만. 그러니까 혼자 움직이는 거랑 두 개가 움직이는 거는 대칭축 y는 x가 안 움직여. 근데 여기 문제를 보세요. 문제에서 보면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나오죠? x-a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나오지. 그럼 이건 세 번째 움직임이 있었다는 얘기야. 세 번째가 뭔데요? 다 같이 움직이네. 그쵸? 그러면 기본 세팅에서 세 번째 움직임을 먼저 하면 2의 x 빼기 a, y의 x 빼기 a, 로그 2의 x 빼기 a. 이렇게 움직인 거야. 맞죠? 그치? 근데 봐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죠? 이 그래프가 제시된 그래프 봐. 이게 이렇게 움직여야만 대칭축이 움직여. 아니면 대칭축이 못 움직여. 그치? 근데 이 상태에서 주어진 그래프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y는 2의 x 빼기 a의 더하기 b래. 그럼 이 더하기 b는 몇 번째 움직임인데요? 그러면 얘는 두 번째 움직임이야. 왜냐면 첫 번째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x축, y축이 동시에 움직여야 돼. 같은 간격으로. 근데 더하기 b만 일어났잖아. 그 말은 저 그래프는 위로 올라갔다는, 뭐 b가 양수라고 쳐. 위로 올라간 거야. 얘는 옆으로 가야 돼. 그러면 얘가 만약 반영이 되려면 두 번째 그래프는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어떻게? 얘가 더하기 b 상태가 되고 빼기 b 상태 같이 멀어져야 돼. 같이 멀어지거나 같이 가까워져야 돼. 그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에서는 이 그래프가 안 보여. 얘만 줬어. 얘만. 그죠? 근데 문제를 풀려면 저 2의 x 빼기 a 더하기 b와 y는 x 빼기 a라는 저 현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냈는지를 알아내야 돼. 대칭축이 움직이고 두 명이 움직인 거야. 그러면 봐봐. 제시되기를 그러면 저 역함수가 보여야 하는데 저 역함수를 안 줬거든. 그리고 얘도 가만히 봤더니 얘도 이거랑 크게 상관이 없어. 그죠? 평행이동이 딱히 아니거든. 근데 지수함수를 하나 줬는데 지수함수를 얼마를 줬냐면 공교롭게도 2에 얼마? x에 얼마 줬죠? a 더하기 b를 줬습니다. 자, 이 두 개를 가만히 잘 보세요. 이 두 개가 어떤 건지를 보세요. 저 두 개 무슨 관계죠? 역함수 관계죠. 역함수 관계. 그치?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여기 어떤 점 A가 있었을 거고 그 A를 Y는 X 빼기 A에 대칭을 시키면 세 명이 같이 움직이고 둘이 움직인, 그러니까 움직임이 두 번이야. 지수 로그 함수에서 제일 고난도는 항상 움직임이 두 번이야. 무빙 세 개 중에 두 개를 섞어. 한 명, 두 명, 세 명 움직이는 거를 2, 3, 3C2처럼 섞는다는 얘기야.
3C2처럼 섞어서 A가 대칭이 되는 순간 원래 여기 B가 있어야 돼. 근데 B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얘를 안 주고 얘를 줘. 근데 얘의 정체가 뭐냐면 얘 무슨 함수니까? 역함수니까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주게 돼. 왜냐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만났으니까 B점은 결국 어디 위에 있는 점이 돼버려? Y는 X 위에 있는 점이지. 맞죠? 그럼 원래 방정식을 풀어야 되잖아. 근데 방정식을 못 푸는 이유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방정식을 못 풀지. 풀 수가 어떻게 풀어? 2x랑 로그 2x를. 그죠? 그러면 저기에 있는 gx가 이제 용도가 있는 거야. 얘가 아무 이동도 아닌데 얘는 어떤 용도예요? 그러면 뭐 하는 용도? 그냥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네. 이렇게 되겠지. 그죠? 어떤 용도예요? 누구하고 누구? 얘의 역할을 요 점, B점에서는 누가 대신할 수 있으니까? 로그 함수가 대신할 수 있으니까 두 개의 로그 함수를 3 빼기 얼마로? 로그 2의 얼마? x 빼기 a 빼기 b 빼기 7 이걸 뭐로 만들어주는 방정식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저 gx의 역할이. 이해됐나요? 첫 시작할 때 뭐를 봐야 된다고? x 빼기 a를 봐야 돼. x 빼기 a의 대칭이 됐다는 얘기는 일단 첫 움직임 중에 한 번은 무조건 세 명이 같이 움직인 게 있어. 그지? 그 다음에 수식을 보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아. 더하기 b거든. 얘는 두 명 움직이는 가장 대표적인 예거든. 혼자 움직이면 가로, 세로를 직각 이등변처럼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 세 칸, A칸 A, 뭐 이런 식으로. 빼기 A, 더하기 A,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수식을 보면 얘가 누구하고 누가 섞여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세 명이 같이 움직이고 둘이 동시에 움직인 거야. 그렇게 돼서 어떤 상태가 됐는데 2의 X 빼기 A의 더하기 B 상태랑 얘인데 얘를 안 주고 얘를 준 거야. 트릭으로. 근데 얘랑 얘는 B점에서는 똑같거든. 그러면 빨간색은 어떤 용도? 저 좌표를 구하는 이제 방정식을 푸는 용도로 빨간색을 다시 준 거지. 그죠? 그럼 방정식을 풀 때도 저거 그냥 다 풀 필요 있나요? 어차피 X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데 이 덩어리를 그냥 뭐라고 잡아버리면 돼? K라고 잡아버리면 되죠? 왜냐면 우리는 B점이 어디 위에 있다는 걸 아니까 Y는 X 위에 있다는 걸 아니까 방정식을 풀어서 Y좌표만 구해내면 그게 곧 X좌표일 거 아니야. 맞죠? 네. 마무리 메모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꼭 기억하세요. 지수로그 함수에서 어떤 거?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그걸 보면 몇 번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다. 몇 번 움직였는지. 1번, 2번, 3번 움직임 중에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어. 왜냐면 각 움직임마다 특징이 있거든. 대칭축이 움직이는 건 3명 움직이는 것밖에 없고 2명 움직이는 거는 각각 다른 방향, 같이 멀어지거나 같이 가까워져야 되고 혼자 움직이는 거는 혼자 2번을 움직여야 돼. X축, Y축 2번 움직여야 돼. 혼자 움직이는 건. 그 14번까지 정리된 사람은 10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정리해. 답까지 마무리 지어. 네. 뭐 계산이 너무 느리면 어쩔 수 없는데 그 마무리 지을 수 어느 정도 시간을 줄게요. 왜냐면 다 풀었거든 지금.
뭐요? 9번? 아, 10번이네, 그러면. 십 번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적분한다고 적분할 일이 없다고. 그쵸? 적분식은 다 대부분, 거의 대부분은 적분하려면 대칭성 가지고 적분하든지 아니면 어떤 걸로 가든지. 원함수, 그쵸? 도함수, 원함수 관계로 함수 그려내든지 그거였죠. 근데 트릭을 섞은 건 뭐냐면 gx의 치역이지, gx의 치역. 그래서 연속함수가 돼. 왜 연속함수가 돼요? 그러면 gx가 0 아니면 1이니까 gx가 0이면 f0이고 gx가 1이면 fx지.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fx 그려놓고 y는 f0 그으면 교점 생길 거고 그 교점마다 f0 할 건지 fx 할 건지 선택하고 그 선택한 걸 가지고 원함수를 그리면 그 함수가 최대값이 뭐가 되는? 그치, 3분의 20이 되는. 왜 최대값이 되는데요? 얘기했죠. 부등식을 풀었는데 점으로 나오면 그건 뭐밖에 없다고 했어? 접하는 거 극대극소. 부등식을 풀면 구간이 나와야 정상이야. 부등식을 풀었는데 부등식의 해가 점 포인트가 나오면 그거는 극대로 접하거나 극소로 접하거나 의미상으로 봤을 때 극대극소 접하는 그 두 가지만 결정하면 돼. 근데 3분의 20보다 같거나 큰 순간이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극대로 접하는 거지. 그 순간만 3분의 20이 되고 나머지 순간은 3분의 20보다 다 작은 거지. 그러니까 해석하면 3분의 20이 최대값. 그치? 그러면 다시 fx를 그리고 fx의 y는 f0을 긋고, 그죠? 그러면 그게 도함수지. 그러면 교점마다 fx와 y는 f0이 만나는 교점마다 선택을 해야지. 수평선을 할지 뭐를 할지, 곡선 fx를 선택할지. 그래서 선택한 함수를 가지고 원함수를 그리지. 근데 그 원함수가 3분의 20에서 최대값 뭐를 갖도록 3분의 20을 갖는 그래프를 그려야죠. 그러면 일단 선택은 쉽지. 왜? 오른쪽 사이드는 무조건 수평선이지. 오른쪽 사이드가 fx를 선택하게 되면 끝도 없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넘는 최대값이 나올 거 아니야. 왼쪽 사이드도 수평선이지. 왜? 왼쪽 사이드가 fx가 선택이 되면 fx는 밑으로 처박히는데 밑으로 처박히면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역시 무한대가 나오니까 안 되지. 자, 다시 거기서 행동을 다시 가봅시다. fx를 그리고 y는 f0이라는 수평선을 그어서 조건에 맞는 함수를 선택해서 원함수를 그려내면 돼. 그러면 얘는 극대극소가 별로 안 중요해. F0이랑 만나는 수평선이 중요해. 그러니까 근이 중요하지, 근이. 그래서 미분이 안 돼서 당황합니다. 극대극소를 모르는데, 근데 극대극소가 별 상관이 없어. 근을 구할 수 있어요. 근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도함수 선택은 확실하게 여기는 무조건 이거야. 이게 아니면 안 돼. 왜냐면 fx를 선택하면 어느 순간
기울기가 음수로 처박힐 건데 음수로 처박히면은 왼쪽에서 그래프가 진행되면서 실제로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무한대에서 출발했다는 얘기 아니야. 오른쪽도 마찬가지. 계속 올라가 버리면 결국 증가하니까 끝도 없이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죠. 그러니까 안 되지. fx를 적분해봐. 왜 적분해봐요? 어차피 그 f'x로 지금 제시되어 있는 거 아니야? 나는 fx가 필요하잖아. fx 적분해보면 근이 0하고 a랑 몇 a? 3a를 가지게 돼.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 초록색이 선택된다라는 건 알겠거든? 근데 x축이 어디 있냐는 거야. x축이. 왜냐면 X축의 위치를 결정 지어야 저 초록색이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알 수 있잖아.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X축이 초록색보다 위에 있으면 얘는 계속 음수잖아. 얘는 계속 음수면 그래프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무한대가 나오니까 안 되지. 그래서 hx 어차피 0부터 접근하는 거니까 못 써도 되지 않아요? H0? h 0, 0이니까 그러네. 맞네요. 맞나? 맞겠지? 네. 야, 그러면 고민할 필요도 없네. 그럼 그냥 그래프 바로 그려버리면 되네. 선택만 하면 되네, 이제. 아니지. 이거는 지금, 이거는 H 프라임 X잖아. 이게 H 프라임 X인데 H0이 0인 거랑 H 프라임 X가 0인 거랑 뭔 상관이 있어?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F0이 0이어야 돼요. 네. 왜냐면 X축이 초록색보다 위에 있으면 왼쪽에서 무한대가 나와버리고 X축이 초록색보다 아래에 있으면 오른쪽에서 수평 기울기는 계속 양수니까 계속 HX는 계속 증가가 되니까 오른쪽에서 무한대가 나와버리고 최대값이 무조건 떠버려. 그래서 안 돼. 결국은 뭐가 X축이어야 된다? F0이 X축이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요 두 개 구간만 선택하면 돼. 최대값이 뭐 하도록? 최대값이 3분의 20이 나오도록. 열차는 어디서만 갈아타? A랑 3A. 요 만나는 곳만 갈아탈 수 있어. 0하고 A하고 3A. 거기서만 함수 체인지가 가능해. 도함수 체인지가. 여러분, 일요일날 모의고사 잘 본 사람한테 내가 상품을 지급했습니다. 레모나 C를 업그레이드해서. 네. 이번 일요일도 모의고사 보고 나면 자랑스럽게 패를 까. 그래서 잠깐 하고, 네. 야, H 프라임 X여서 0이랑 상관이 없어.
그러면 함수 구현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지? 이렇게 돼야지. 그래야 밑에 hx를 그리면 증가하다가 어떻게 찍다가 여기서 뭐 찍고 여기서 뭐 찍고 극소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계속 되겠죠? 그러면 요 높이가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이제 이게 hx고 여기가 0, 뭐고 0이고 요 높이가 몇 분의 20이 돼야 되고 그러면 요 넓이 구하는 거 우리 행동으로 외우라고 했지? 6분의 최고차항의 a 빼기 0의 몇 제곱에 세제곱에서 3a로부터 나머지 그 중간 지점까지 곱하기 몇 분의 몇 a? 2분의 5a 곱한 것이 얼마? 3분의 뭐가 되도록? 20. 최고차항의 개수 1이었어요? 1이네. 그죠? f'x가 3x제곱이니까 fx는 x, 1x 세제곱이었겠네. 그지? 저걸로 마무리하면, a 값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왜냐면 만약 x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요 0 이전에 기울기가 다 음수잖아. 기울기가 음수면 hx가 이렇게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무한대가 최대값이 존재하질 않아. 끝도 없이.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있으면은 오른쪽에서 얘가 양수니까 얘가 계속 올라가야 돼. 기울기가 양수인 그러면은 또 안 나와. 그러니까 x축이 될 수밖에 없어. 11번 두 문제만 더 봅시다. 네. 피곤해요. 자, 조금만 봤어. 네. 그러면 현수를 위해서 한 문제만 더 봅시다. 11번은 내가 손풀이 완전 예쁘게 적어뒀거든. 너가 질문했잖아. 너 질문 뭐요? 급수. 아 그거요? 28번 그거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프로와는 풀리더라고. 아, 그래요? 네, 풀어버렸어요. 네. 아, 그것도 손풀이는 해놨습니다. 그럼 보면 돼. 네. 요거 변형, 요거 비슷한 문제 내가 다음 그거에 넣어둘게요. 아까 수열이랑 이거랑. 다음 회차에 넣어둘게요. 그러면 11번. 11번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예, 보고 변형 아니에요? 어? 기출 변형. 어.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그거야. 그러니까 원래 기출은 그거거든. 함수값이랑 극한값 구분하는 문제인데 얘는 둘 다 극한값이야. 둘 다 극한값. 그게 무슨 말이냐면 x가 t로 가까이 가니까 둘 다 극한값인데 성격이 조금 달라. 왜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러면 얘는 상관없어. 그렇죠? 얘는 어디로 가까이 가냐면 얘 ft로 가까이 가겠지? 얘 어디로 가까이 가면 0으로 가까이 가고 얘 0으로 가까이 가고 얘는 어디로 가까이 가냐면 ft로 가까이 가. 맞죠? 다 극한값이야. 셋 다 극한값인 둘 다 극한값인데 fx도 x를 t로 집어넣으면 ft로 가까이 가고 x 빼기 t의 제곱도 t를 집어넣으면 0으로 가까이 가고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x 빼기 t에 t를 집어넣으면 확실하게 0으로 가까이 가고 옆에 있는 ft는 뭔지 모르는 미정 상태야.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눠야 돼. ft가 뭐로 가까이 가는지 모르거든. 무슨 말인지 되죠? 다 극한값은 맞아. 얘도 극한값이고 얘도 극한값인데 두 개의 차이점은 얘는 확실하게 0으로 얘는 미정 모르는 애지. ft니까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치? 그래서 내가 ft가 0이라고 가정을 해봐.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해봐. 일단. 그럼 얘 어디로 가고? 0으로 가고. 그쵸? 네.
그 다음 원래 켤레 하면 돼. 근데 얘가 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켤레를 그러니까 FT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루트 켤레를 곱해주고 안 결과는 똑같은데 편의성에서 한 번은 루트를 켤레를 정리해 준 게 편하고 한 번은 안 정리해 준 게 오히려 더 편해. 그죠? 처음에 할 때는 나도 그냥 무조건 켤레 다 곱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FT가 예를 들어서 0보다 작다라고 볼게. 얘는 0으로 확실하게 가까이 가지. 얘는 0보다 작은 애니까 뭔가 0보다 작은 무언가가 있는 거지. 마이너스 1이든 마이너스 3이든 가까이 가는 애가 있겠지. 그죠? 그래서 FT의 그러니까 제곱의 루트만 남는 셈이야. 쉽게 말하면 절대값 FT만 남는 셈이야. 여기는 FT지. 여기는 0으로 가까이 가는 애지. 극한값을 적용시켰을 때. 그럼 얘는 뭐가 나와요? 그러면 분모는 확실하게 0이 아니야. 이 FT거든. 0보다 작은 뭐 함수값이 있을 거 아니야. 0보다 작은 함수값이. 근데 분자는 무조건 어디로 가니까? 그러니까 0이야. 물론 이거 켤레 곱해도 똑같이 결론 나오는데 얘가 더 편해. 자, 그러면 이제 관건은 이제 그럼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뭐예요? FT가 뭐보다 클 때랑 0보다 클 때랑 FT가 어디로 가까이 갈 때랑 0으로 가까이 갈 때. 자, 이 두 개를 다시 시도. 그러면 FT가 0으로 갈 때는 뭐가 편해요? 그러면 이때는 켤레를 곱하는 게 또 편해. 원래 우리 하듯이 루트 극한 나오면 켤레 위아래 곱해서 정리하는 걸로. 그리고 제일 까다로운 건 이제 FT가 0일 때. X 빼기 T도 0으로 가고 FT도 0으로 갈 때. 그럼 그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세 번째는 무슨 변화율로 잡아낼 수밖에 없어? 평균 변화율. 다 0으로 가니까. 0분의 0꼴일 거거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바로 떨어지고. 이럴 된다고 안 해도 돼요. FT가 1일 때? FT가 1일 때? 1일 때 어차피 분모 0 아니잖아, 그러면. 아, 그건 여기잖아, 그냥. 그럼 포함인데. 그치, 다 포함이지. 1이든 2든 3이든 뭔가가 나오겠지, 뭐. 근데 이때는 이 상태로 보면 0분의 0꼴이 돼서 얘는 극한 정리해 놓고 가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풀 때는 둘 다 극한, 그냥 루트 켤레 위아래 곱해 놓고 했는데 처음 거 볼 때는 안 정리해도 되고 두 번째는 정리해야 돼. 루트 켤레, 그러니까 루트 더하기 정리해서 위에다 적어 놓고 정리하는 게 두 번째는 정리하고 보는 게 훨씬 편해.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두 번째는 어떻게? 두 번째는 켤레 정리해서 FT가 0보다 큰 뭔가야. 뭐 2든 3이든 뭔가 0보다 큰 수 뭔가 있겠지. 그랬을 때 극한값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FT가 0일 때는 0분의 0꼴이니까 미분계수로 가야 돼. 그래도 현수가 제보하니까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현수랑 준현이만 제보를 했어.
자료 가져가는 사람은 밀리지 말고 푸세요.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것만 풀어도 양은 무조건 확보돼. 저 시대 수학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저것만 풀어 제껴도 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자기가 보는 문제 중에 그죠? 괜찮은 거 보내세요. 그렇다고 막 20개, 30개 보낼 건 아니잖아. 에이스들만 뽑아서 그죠? 네, 에이스만 뽑아서 보내. 에이스만. 어? 뭐가? 나 작년엔 해줬어. 작년에 그래서 내가 걔보고 제발 아니 해주긴 했는데 내가 불평불만을 했지. 한 번에 보내지 마라. 이 사람인 이상 한두 개 오면 그래 이게 며칠 있다 해야 되는데 갑자기 10개, 10개도 아니야. 한 20개 폭탄이 쫘라락 날라오면 던지고 싶어. 하기 이걸 언제 하지 막 그 생각에. 했지. 작년에 나한테 20개, 30개 폭탄 던지던 놈이 있었지. 근데 열심히 하고 잘하려니까 내가 그냥 제발 한 번에 보내지 말아줘. 그 얘기만 했지. 준서야, 경우의 수를 그렇게 30개씩 보내면 내가 경우의 수 30개를 어떻게 풀어? 그죠? 한 3개 하다가 관뒀잖아. 3개 했는데도 아직도 20몇 개가 나왔어. 못해, 그러면. 던지는 거야, 그러면. 그죠? 네. 그럼 안 돼. 두 번째 거 확인됐나요? 극한값 존재 안 한다는 거? 이거 켤레 곱하면 어떻게 돼? 켤레 곱하면 fx 제곱에 x 빼기 t의 제곱에 빼기 fx 제곱이니까 얘 지워지고 위에는 x 빼기 t 남고 루트 더하기 얼마? fx죠? 근데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까이 갈 때? t로 가까이 갈 때 ft가 뭐라고 가정했어? 0보다 크다라고 가정했으니까 얘 지워지고 약분 되면 밑에는 어디로 가는데? 0으로 가는데 위에는 확실하게 ft 0이 아닌 애가 있잖아. 존재하지 않죠. 0분의 1 꼴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ft가 0보다 클 때는 존재하지 않아. 그 다음에 ft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때려 맞출 수 있어. 아, fx 0하고 1을 근으로 가지는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이겠지? 그쵸? 네. 왜냐면 0보다 작을 때 존재했으니까. 그치? 그래도 확인은 합시다. 어떻게? 미지수를 결정하려면 ft가 0일 때를 이제 정리를 해야 돼. 요것만 정리해 보세요. ft가 0일 때. ft가 0이면 어떻게 돼? 0분의 0꼴이니까 평균 변화를 갖다 맞춰야 돼, 이제는. 그럼 헷갈리는데요. 그러면 x를 t로 보내지 말고 x 빼기 t를 h로 바꿔.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 있잖아.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처럼. 그렇죠? x를 t로 보내지 말고 뭐로 바꿔? x 빼기 t를 h로 바꿔. 그게 더 편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바꿔놓은 식을 적어줄게. gt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루트 f의 얼마? t 더하기 h의 제곱 h 제곱 더하기 f의 얼마? t 더하기 h. fx를 x 빼기 t를 h라고 바꿔서 x를 h 더하기 t로 다 바꿔서 집어넣은 겁니다. t 더하기 h로. 그런 다음에 분할해. 미분계수잖아, 미분계수. 얘 분할하고 이렇게 분할해. 어차피 지금 h가 0으로 가면 ft 뭐가 된다고 했는데?
ft가 0이니까 0을 무슨 말이냐면 평균 변화율을 갖다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 내가 그냥 뭐 적어줄 수 있다는 얘기야? ft 적을 수 있다는 얘기. 어차피 0이거든. 그래서 만약 내가 뒤에 것만 분할하면 h분의 f 얼마? t 더하기 h 빼기 ft 실제로 0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얘는 리미트 적용받으면 이 뒤에는 뭐로 바뀌어요? f't로 바뀌겠지? 앞에 거 정리를 해야지. 앞에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ft가 0인 걸 이용해서 평균 변화율로 정리를 해. h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줘도 아무 상관없죠? 그치? 왜냐면 ft 어차피 0이잖아. 그치? 어차피 ft 0이니까 아니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어떻게 만드는 게 더 좋아? 어차피 0이니까 전체 제곱으로 만드는 게 더 좋죠? 이렇게 만들지 마. 어떻게? h분의 그냥 전체 제곱으로 만들게. ft 더하기 h 빼기 ft 어차피 0이거든. 그죠? 그러면 얘 뭐로 바뀌냐면 f't 제곱이네. 그러면 결국 뭐가 되면 ft가 뭐일 때는 ft가 0일 때 gt는 뭐가 돼요? f't의 제곱에 더하기 1의 루트 값에다 얼마? f't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fx는 아까 뭐하고 뭐를 근으로 가지는 걸로 세팅해뒀고 0하고 1 근으로 가지는 거 뭐 해뒀고 세팅해뒀고 그러면 gt 값이 나오겠네? gt 값 어떻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fx가 0하고 1에 m의 x 빼기 1 얘가 fx라고 치면 0보다 클 때는 gt 없고 그쵸? fx가 0보다 클 때는 gt 존재하지 않고 0일 때는 뭐로 존재하고 아까 말한 쟤네들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에서 gt는 뭐였고 0하고 1 사이에서 gt는 얼마? 0이고 그치? 근데 최소값이 뭐는 나와야 돼? gt의 최소값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2니까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 계산한 결과들이 뭐로 찍혀야 돼? 반드시 다 마이너스 2로 찍혀야 되네.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2로 찍혀야 되네. 왜냐면 ft가 0보다 클 때는 gt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극한 볼 때 꼭 주의합시다. 이 시리즈가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섞여서 나오는 경우 얘는 극한값만 나오는 경우 그죠?